여기서 돌려서 주 단위로 받게 되면 매달 수익이 생기고요. 수익률은 28%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3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월세를 받는 임차인이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매의 모든 것입니다. 소액으로 투자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부수입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제 영상은 경매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 노출이 될 테니까 보시고 계신 분들은 강남에서 시작한 서울 집값 상승세가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를 넘어서 강동, 서대문 등 준상급지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강동구의 대장인 고덕 그라시움 국민평수가 20억을 넘겨서 실거래를 찍었습니다. 물론 이게 아파트가 기준이 되긴 할 텐데요. 늘 부동산 시장이 그랬듯 중심 지역부터 동심원을 그리면서 좋은 입지 순으로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10억이 넘은 지는 오래됐고요. 이제 좋은 입지들은 전부 20억이 되었거나 아니면 20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10억은 현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이면 건물을 사거나 다가구를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가구나 상가주택의 영상을 제가 좀 최근에 많이 찍었습니다. 이게 참 쉽게 말을 하지만 몇 억을 손에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시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럴수록 슬기롭게 모으고 불려나가야 됩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도 월급 외에 부수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아마 다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제2의 월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라든가 블로그 글쓰기, 스마트 스토어 등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요즘 젊은 분들이 부수입으로 많이 접근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 단기 임대입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어비앤비니, 리브 애니웨어니, 33M2니 하는 플랫폼들을 사용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물건은 이러한 단기 임대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인데요. 정말 많은 채널에서 단기 임대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춰서 정말 좋은 점만 부각시키는데요. 단기 임대의 숨은 리스크에 대해서도 낱낱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이동하기 앞서서 저희 8월달 낙찰방 개강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멤버십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 물건을 드리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도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물건은 뒤에 보이시는 17층 건물인데요. 이 17층 중에 11층입니다. 빠르게 물건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그 기계식 주차장도 있고요. 그리고 물건 1층에 셀프 빨래방이 있어서 아주 편할 것 같아요. 들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저 지무. 네, 지하철역 가깝고. 임차인분도 다 차 있죠? 응? 다 차 있죠? 다 차 있죠. 네, 지금 11층에 내렸거든요. 지금 우리 경매 목적물은 1102호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붙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계시고요. 경매 정보지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임차인이 계시고, 지금 옆집을 봤더니 옆집도 지금 법원에서 우편물이 몇 개가 와 있어요. 그래서 옆집도 잘하면 경매에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이는 뷰는 이렇게 보여요. 층수가 높아가지고 괜찮습니다. 좀 내리면 지금 집들이 이렇게 T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8호까지 있는 것 같아요. 8호까지 되어 있고 가스 계량기는 저쪽에 붙어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빠르게 물건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사건 번호는 23타경 5664번이고요.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대지권은 0.89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4평입니다. 전용 면적 기준이에요. 감정가는 1억 2,100만 원에 감정이 됐고요. 현재는 1회 유찰돼서 9,600만 원에 시작입니다. 자, 해당 물건의 위치 한번 볼게요. 우리 물건지 오른편으로는요, 3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신설동역이 있어요.
우이신설선하고 1호선 그리고 2호선이 지나가게 되고요. 우리 물건지 왼편으로는 동묘가 있습니다. 6호선이랑 1호선이 정차를 하게 되고요. 우리 물건지하고 거리를 한번 재볼게요. 신솔동역까지는 약 250m, 3분 정도가 걸리고요. 동묘까지는 500m 정도 됩니다. 7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도보로 양쪽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보로 지하철 노선 4개 노선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임차 수요는 정말 많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 임차 수요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임대로 돌리기에 괜찮은 환경입니다. 내용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물건은 총 17층이고요. 17층 중에 11층 2호에 해당이 됩니다. 권리 분석을 좀 해보자면 2023년도 4월 10일에 설정한 근저당보다 빠른 선순위 권리는 없고요. 후순위에도 인수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근저당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취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근저당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시면 해외 국적을 가지신 분이 23년도 6월에 전입을 하셨어요. 우리 해당 물건에 외국인이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었잖아요. 외국인 체류 확인서를 열어보면 한 명이 전입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게 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1000에 월 55만 원을 내고 계시고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분은 보증금을 날리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도 협상은 쉽게 될 거다. 그리고 재계약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단기 플랫폼인 33M2를 좀 찾아보시면 일주일에 약 28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했을 때 단기 임대는 약 300에 110만 원 정도로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의 좋은 점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공시 가격이에요. 공시 가격이 1억이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주택수에서 포함이 되지 않고 취득세도 혜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물건은 건축물 대장상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자리를 좀 이동을 했고요. 낙찰 받았을 때 수익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계산은 정말 최저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겠고요. 그리고 취득세나 기타 비용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1억 2천에 감정이 되었고요. 유찰이 한 번 돼서 9,600에 진행 중입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100단위까지만 계산을 할게요. 9,600의 낙찰을 받고 대출을 60% 정도 받는다면 대략 5,700 정도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 돈은 약 3,9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겠죠. 일반 단기 임대로 진행하게 되면 약 300에 90만 원이 가능해 보입니다. 대출이자는 매달 24만 원 정도가 되고요. 매달 66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겠죠. 그러면 수익률은 얼마냐? 66만 원 곱하기 12달 나누기 투자금 3,900이지만 보증금 300만 원이 회수가 되니까 3,600만 원 하면 수익률은 22%가 됩니다. 여기서 단기 플랫폼을 돌려서 주 단위로 28만 원을 받게 되면 매달 88만 원의 수익이 생기고요. 수익률은 28%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3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월세를 받는 임차인이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공시가격이 1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도 되지 않고 법인으로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교통도 좋고 단기 임차 수요가 빵빵한 물건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단기 임대 매력적이죠? 그래서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게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단기 임대의 리스크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차인으로서 단기 임대를 돌릴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내가 임차인인데 또 임차인을 받는 건 전대차 계약을 해야만 합니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다시 제3자 누군가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임차인은 당연히 전입과 확정일자를 통해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집주인의 전대차 동의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문구는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부동산 표준 계약서에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구예요. 그러면 주인 모르게 33M2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전차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해서 전대차 계약마저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임차인으로 단기 임대를 돌리고자 한다면 전대차 동의는 정말 필수예요. 하지만 집주인이 잘 해주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전세권을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전세권 설정도 잘 해주지는 않습니다. 두 개념은
기존 세입자가 다시 집을 내놓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동의 필요 여부에 따라서 구분이 돼요. 전세권 설정은 해당 목적물 전체에 설정을 하게 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세를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임대가 가능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타인에게 재임대를 하려고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리스크는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것인데요. 단기 임대를 고려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고객층과 수요를 당연히 보고 진행을 하시겠지만 신종 약물들에 대한 것과 그리고 불법적인 이성 간의 매매를 이루는 장소로도 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어쩌다 발생되는 일이지만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대한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전진해야 발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리스크를 무시하고 전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리스크를 분석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끝까지 드리고 나니까 오늘 물건이 더욱더 좋아 보이는데요. 부동산도 생기고 주택수에 포함도 되지 않고 적은 투자금으로 부수입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 좋은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